네, 안녕하세요. 미나의 리뷰 프리뷰쇼 미나리의 김미나입니다. 2주 연속 임시 공휴일에도 출근 도장을 찍는 성실의 아이콘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치지 말라고. 지난주는 1004 천사 이순철, 오늘은 성실의 아이콘 이순철. 어떠십니까? 매번 이렇게 닉네임이 늘어나고 있는데. 김민아 아나운서가 옆에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라디오 오프닝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백그라운드로 오늘 정우영 캐스터를 잠시 까메오로 모셨습니다. 출연해 까메오. 고정 까메오. 지난주에 이렇게 무빙하는 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숑 갔다가 다시 숑. 오늘도 정우영 캐스터의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주말 2경기 승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O 주가부터 확인해 보죠. KT와 LG, 두산, NC, SSG, 롯데가 각각 한 경기만을 치렀습니다. 순위 변동은 많이 없고요. 기아와 하나가 더블헤더 포함해서 3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순위 변동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기아와 하나 경기, 기아가 3경기를 모두 가져가면서 이제 5경기 반차로 9위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KT가 우선 강백호 선수가 타율 1위 사수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저는 강백호 선수가 이정우 선수에게 타이거왕 타이틀을 뺏길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정확도에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역시 타율은 정말 예측하기 힘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건가요? 네, 아니, 끝나는 게 그렇게 아니고 강하게 이정우가 1위다. 이 타격감을 따라올 수 없다. 컨택트 능력이 훨씬 좋다. 막 이러셨는데 예측할 수 없다로. 타격은 파도와 같다. 방송 한 10년 넘게 하시니까 이제는 막 지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커버가 다 가능하니까. 네. 타격은 파도와 같다. 여러분들 해안가에 가 파도 보시면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잖아요. 이 타격이 이렇다니까요. 네. 자, 모르죠 뭐. 그래도 저는 이정우 선수에게 한 표 던져요. 네, 모르죠 뭐 진짜 이정우 선수가 다시 쓰나미를 몰고 올지. 아니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그렇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강백호 다시 선수가 올라섰고. 다시 맨니 차로 뒤집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끝나고 보면 이정우 선수가 1위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오, 네. 조금 더 몇 주 더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G에서는 김현수 선수 경기 시작과 끝 타점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김현수 선수 뭐 칭찬을 계속해도 입이 아플 만큼 김현수 선수가 선수들의 분위기도 많이 장악을 하고 있고 올 시즌 역시나 뭐 LG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홍창기 선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홍창기 선수 못지않게 김현수 선수도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더가운 리더로서도 역할도 해주고 있고. 네. 또 최근에 또 경사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아들이 태어났나요? 네. 그쵸. 자, 그리고 두산에서는 기대되는 연간 최승용 선수가 10일 경기에서 3회 불펜 등판에서 3이닝 3K 무실점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위기에 빠졌었잖아요. 두산이 롯데에게 지금 경기를 내주고 뭐 이러면서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무명 선수들이 좀 네. 나와서 활약을 해줘야 그래야 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쵸. 최승용 선수가 앞으로도 이런 불펜에서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뭐 선발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올림픽 하기 전에 그 이후에 조금 주춤하다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영하 선수가 불펜에서 지금처럼만 해준다고 한다면 이런 최승용 선수도 오히려 더 힘을 더 얻지 않을까, 더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유희관 선수가 무너지고 바로 등판을 했던 네. 최승용 선수가 요런 숨은 자리에 기회를 얻어서 다시 또 자기 이름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NC는 1승 정진기 선수의 결승포가 있었고요. SS는 롯데를 상대로 올 시즌 최고의 피칭이 나오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갈 길 바쁜 롯데를 상대로 조용우 선수가 이날 최고의 피칭을 선보이더라고요. 그렇죠. SSG가 지금 이렇게 5위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신기한데요. 완전히 지금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SSG인데 조용우 선수가 이렇게 승을 챙겨주니까 또 조용우 선수가 볼은 그다지 빠르지 않지만 제구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진기 선수는 사실은 NC, SSG, 키움 이 세 팀 중에는 경기 수가 가장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진기 선수가 지금 야수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활약을 해준다고 한다면 큰 힘이 되겠죠. 지금 사실은 신인 내야수들, 외야수들이 꾸준함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초반에 지금 기동력을 앞세운 그런 빠른 야구를 해주다가 약간 상대에게 이제 전력 노출이 되면서 좀
그 친구들이 뭐 경기를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 있는 정진규 선수가 해준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네, 이제 뭐 KBO 리그도 한 2주,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산까지 4위라고 치면 이제 5위 한 자리를 위해서 네 팀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요. 키움, NC, SSG가 승차를 같이 유지하고 있고 롯데가 또 2경기 반 차로 이 한 자리를 위해서 쫓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은 LG가 2위 자리를 롯데가 5위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계속 예측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는데 가장 주목해야 될 게 LG와 롯데가 7경기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가 14경기가 남은 시점에서 LG와의 경기가 7경기가 남았더라고요. 네. 와, 어떻게 일정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네. 또 LG는 오늘 경기가 있거든요. 오늘 경기 포함해서 또 8연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기 수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수가 많이 남은 팀이 결코 유리하지 못하다. 워낙 경기 일정이 빡빡하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경기 수가 많이 남은 팀이 LG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던 것은 경기 수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가 좀 뒤져야 되는데 네. 오히려 삼성의 경기력이 좀 떨어지면서 승차가 같아지고 반 경기 차이 나고 이러면 이제는 경기 수가 많이 남아 있는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2경기 정도 앞서간다고 한다면 경기가 많은 팀이 훨씬 더 그것이 버거울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롯데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 7경기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겠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네. 요게 이제 근데 사실은 롯데를 우리 정우영 캐스터가 하도 롯데 5위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지 지금 사실적으로 14경기 남은 상태에서 2경기 반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우영 캐스터. 그래도 롯데 팬들이 진짜 정우영 캐스터 좀 네.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한 팀을 꾸준히. 자기 팀 5위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키움, 이제 NC, 정우영- SS 팬 네. 다 버리고 롯데 팬을 선택한 정우영 캐스터 그건 정우영 캐스터의 의도적인 어떤 선택이었다. 선택이에요. 네. 지난 주말 기아가 하나와 더블헤더 포함해서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면서 최하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현식 선수가 3일간 무려 4차례나 연속 등판을 하면서 팬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죠. 그러니까 3일 동안 4연투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홀드 1위로 올라서기도 했고 최하위를 벗어나면서 이제 9위를 굳히게 됐는데 너무 승리를 했는데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결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문의 9위 굳히기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만약에 국내 감독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당장 엎었을 수도 있어요. 국내 감독이 만약에 이렇게 순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경기에서 포스트 시즌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지금 기아가 경기를 이긴다고 해도 지금 포스트 시즌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팀의 미래가 달려있는 핵심 세던맨 투수를 그 4경기 연속 투입을 한다? 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도저히 마이크에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또 자칫 이야기하면 또 비하한다고 이야기할까 봐서.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외국 감독이 아니고 국내 감독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장현식의 4연투 일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금요일 경기가 LG와의 경기였는데 결국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죠. 이때 1이닝 투구를 하면서 18개의 공을 던졌고 또 토요일에는 하나를 상대로 1이닝 15개의 공 그리고 더블헤더를 치렀던 2경기에서는 모두 15개, 13개의 공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특정 선수를 언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방송을 하다 보면 이게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 선수는 김윤동 선수였어요. 네. 기아에서는 김윤동이라는 선수의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결국은 전문적으로 투수를 하지 않다가 프로에 와서 타자를 1년 하다가 다시 투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리해서 투구를 하다가 결국은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픈 것이 있는데 장윤식 선수가 지금 NC에서 돌아와서 올 시즌에 NC에서 선발 투수를 한 이래로 가장 지금 좋은 투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 순위하고 지금 뭐 9위로나 11위로나 똑같은 거잖아요. 오히려 11위로는 더 낫다고 지금 평가를 할 정도가 돼 있는데 그 핵심 선수를 4경기를 연속해서 투입을 했다. 보통 시즌 때 한참 중요할 때에도 3연투를 잘 안 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불펜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막 이러니까 무리가 따른다고 해서 그러거든요. 경기 수는 많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무리를 해서 뭐 부상이 온다든지 힘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모두가 다 손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장희수 선수가 어제는 또 비도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등판을 시켰다는 것은 물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홀드가 1위가 됐어요. 네네. 홀드 2개를 하면서 장희수 선수가 나가겠다고 자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뭔가 반론이 나오겠죠. 저는 반론이 나온다고 봐요. 이렇게 개인 난리가 발표를 났는데 위해서, 뭔가 메시지가 나온다고 봐요. 그랬을 때 장희수 선수가 자청을 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자청을 했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때도 그러면 코칭 스텝은 뭘 해야 되냐 말렸어야 돼. 말렸어야 됐다. 말렸어야 되는 거죠. 기아가 경기 수가 다른 팀에 비해서 주건 선수보다 KT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남아 있단 말이에요. 기아가.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4연투씩 4경기씩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2개 해서 지금 2개 많은 홀드 1위가 됐거든요. 그쵸. 그런데 아마 코칭 스텝에서는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과거에 그 하나 이글스에 있을 때 권혁 선수 정말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조정해라, 조절해라 해서 이닝을 관리.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권혁 선수 2표를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맞아요. 기사가 날 때마다 네. 선수가 괜찮다는데 네, 라는 선수가 단서가 괜찮다는데 들고 괜찮습니다. 맞아요. 계속 주간야구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하나 팬들한테 욕 많이 먹었는데요. 그 이야기 엄청 그때 욕 많이 당시 먹었습니다. 네가 뭔데 김성근 감독이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선수가 괜찮다는데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도 그때도 꿋꿋하게 저도 아니다. 선수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감독이 말려야 된다. 이거는 지도자가 그쵸. 선수 장래를 위해서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권혁 선수한테 직접 이야기했어요. 권혁 선수 돌아온 대답이 괜찮습니다. 괜찮다. 네. 너무 많이 나가서 좋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권혁 선수 어떻게 이제 됐어요? 볼 수가 없게 됐죠. 그 한 해 딱 하고 그냥 하얀길에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건 대단히 큰 잘못을 한 거예요. 네, 사실 장현식 선수가 실제로 괜찮았을 거예요. 몸 상태도 괜찮고 더 던지고 싶었을 테고 홀드도 욕심 있었을 테지만 그런데 이제 우려의 시선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김민아 거죠. 아나운서 피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먼지 쌓이듯이 척척 쌓이는 특히 거예요. 어깨, 그렇죠. 네. 그래서 먼지 많이 쌓이면 그때 보여요. 그럼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마 반응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장현식 선수가 자책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홀드 그렇죠, 왕을 차지하기 있다니까요. 위해서. 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또한 날씨도 좋지 않고 했으니까 조금 더 천천히 한 발씩 걸어가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지금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순위하고도 아무 관계, 순위 그냥 뭐 포스트 시즌하고 아무 관계, 순위하고 관계가 포스트 시즌하고 관계 없는데 그 핵심 선수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장희 선수가 그렇게 해서 피로도 이제 부상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수 개인으로도 너무나 큰 손실이고 기아에게도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프로야구 40년에요. 무리해서 이닝을 가져가고 투구를 하다가 부상을 안 당한 예가 없고 그 선수 오래간 예가 없어요. 전부 거의 다가 조기 은퇴하고 부상당하고 이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윌리엄스 감독의 어떤 경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몇몇 경기들을 보면서 이 리빌딩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야구인지 아니면 정말 올 시즌 뭔가 하려는 야구인지 좀 모르겠다, 불투명하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약간의 뭐 비판 섞인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또 그거에 대한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장현식의 4연투는 굉장히 내리에 꽂는 그런 운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일부 팬들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애국 감독이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반대로 애국 감독이니까 그렇게 관대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애국 감독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벌써 엎어졌어요. 벌써 국내 감독 같았으면 벌써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리빌딩 이야기하는데요. 리빌딩은 2년씩 하는 리빌딩은 없어요. 1년 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뭐 중위권을 가든지 포스트 시즌을 가든지 이렇게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지 국내 감독이었다고 한다면 올 시즌 끝이면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네.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을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뭐 그런 이야기 전혀 나오지 않는데 경기를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리빌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기고자 하는 것인지. 이기고자 한다고 한다면 선수 기용이라든지 경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이 되면서 경기 운영이 되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4번 타자가 맨날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4번 그 타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4번 타자 그러면 상대 투수가 조금 위압감을 느끼면서 전체적으로 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4번 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 팀에게도 네. 영향을 주고 투수들에게 영향을 주고. 근데 기아는 전체적으로도 장타력이 떨어지고 홈런도 59%에 때리지를 못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번 타자가 그냥 단타를 친 사람이 나온다. 단타를 치는 타자가 배치돼 있다고 한다면 상대 투수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올 시즌 사실 만족스럽지 못한 시즌을 보내긴 기한데 이렇게 뭐 최하위가 추격을 하던 상황에서 세 경기를 치르면서 또 이런 운영을 보여줬고 또 팬들은 또 9위 지키기가 뭐가 의미가 있냐 선수에 대한 고려를 왜 하지 않았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좀 충분히 약간 반응이 온 것 팬분들은 같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순철 해설위원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뭐 외국인 감독에 대해서 그렇다. 또 외국인 감독이니까 그렇게 쉽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으시겠지만 뭐 인종, 국적,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것이 아니다 하면 이순철 해설위원이 메시지를 주는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현식 선수의 4연투로 인해서 기아가 승리를 지키긴 했지만 다소 찜찜한 승리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승패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G는 오늘부터 경기가 시작돼서 8연전을 하게 됩니다. 일정도 잠실, 문학, 다시 사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긴 여정을 앞두고 있어요. 자, 먼저 KT와 두산의 경기 예측해볼까요? 잔잔한 음악을 한번 깔아주시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아니 근데 투수가 누구가 나오는 항상 투수가 나와도 맞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아니, 너무 변수가 많아가지고 차마 제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스스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배재석, 엄상백, 곽빈, 미란다가 나올 것 같긴 해. 곽빈, 미란다. 그러면 1승 1패 정도. 네. 두산의 1승 1패. NC 키움은 루친스키, 파슨스, 유키시, 야누지. 나누지 세 경기밖에 안 했어요. 지난주에. 여기도 그러면 역시 1승 1패인데 안해지는. 그러면. LG SSG. 임창규 대 최민준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한 경기야 또. 네, 한 경기. 그러면 LG가 이기겠는데. LG 롯데는? 수아레즈 대 스트레이. 이제 LG랑 롯데는 계속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수아레즈. 롯데 LG가 이길 것 같은데. 스트레이. 삼성 기아는 다카시가 나온다고. 다카시하고 누구? 윤중현 또 하나 여기 쪽에는 원태인하고. 원태인. 슈케나 원태인. 그러면 2승으로 삼성이 하겠는데. KT와 두산도 1승 1패, NC와 키움도 1승 1패, 삼성과 기아는 삼성이 2승. 삼성이 2승, LG와 SSG는 LG의 승리, 네. LG와 롯데도 네, LG의 승리. 네,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잘할 선수 2명 좀 꼽아 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홈런왕을 가지고 있는 나성범과 누구죠? 최정 선수를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타격왕을 달리고 있는 이정우 선수와 강백호 선수 두 선수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나성범은 이제 홈런 1위로 올라선 상황에서 타격 싸움 또 어떻게 타격왕 경쟁 어떻게 또 진행될지 이번 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간야구 마지막 녹화가 되신다면서요? 속 시원합니다. 미나리는 계속될 텐데 혹시 오늘 뭐 조금 하시고 싶으신 말씀 더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다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네. 저희는 뭐 추가 촬영이 필요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2주 연속 임시 공휴일에도 출근 도장을 찍는 성실할 곳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